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일즈 살롱이 준비한 Unexpected Amusement 라이브 시리즈 오늘은 실감나는 세일즈 언어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토요일 늦은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일즈 작가 황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후. 아무도 박수 쳐주시는 분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주말에 어쨌든 저희가 깜짝 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많은 분들 사전부터 공지해서 이렇게 모시면 또 좋겠지만 또 이렇게 늘 저희 세일즈 살롱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고 하는 분들께 깜짝 이벤트로 이렇게 특강을 준비를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는 다 맛있게 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채팅창 보니까 우리 이 성함이 낯익은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공인중개팡님, 르차도남 TV님, 찬스메이커님, 강지성님, 주령님 반갑습니다. 예, 소후배님 반갑습니다. 아유 주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채팅방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또 제가 중간중간에 과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제도 드리고 하면 올려주시는 내용들은 제가 실시간으로다가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어나 돈 벌어야지 님께서 아이디가 참 재밌네요. 일어나 돈 벌어야죠. 소고기 먹다가 호다닥 집으로. 야, 소고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노진희 원장님도 반갑고 살롱드 보트 헤어의 또 원장님이신가요? 선생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준비된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실감나는 세일즈 언어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드릴 거고, 그다음에 아마 어쨌든 이 링크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뭐 저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한 번쯤 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소개를 길게 드리진 않고 간단하게만, 그래서 처음 뵙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예전에는 NS 홈쇼핑이라고 어머님들 물건 많이 사주시는 홈쇼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물건 팔다가 현재는 10년 넘게, 그죠? 10년 넘게 세일즈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뭐 기업에서 이렇게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잘 팔 수 있을까와 관련된 세일즈 언어를 그리고 세일즈 대본을 써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분야를 가리진 않습니다. 입금 확인만 되면 어느 분야의 어떤 고객이든 마치 여기는 우리 아버지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잘 팔 수 있게끔 같이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일이에요. 뭐 참기름을 팔아야 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저희 참기름은 국내산 참깨로 순도가 깊고 깨끗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말이 되게 재밌다는 거 아실 거예요.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참기름이 맛이 깊습니다. 뭐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고객님, 저희 참기름은요. 24K짜리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고객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 뭔 참기름이 24K래?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조금의 부연 설명은 필요합니다. 왜 겉만 번쩍거리는 도금보다도 이 속까지 꽉 찬 순금이 더 깊은 빛을 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국내산 참깨로 딱 한 번만 짰습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참기름이지만 이 참기름이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세일즈 언어의 비밀, 즉 실감나는 언어란 뭐냐? 자, 여기에 한 문장만 덧붙이셔야 돼요. 한 문장.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겁니다. 그 입맛 없으실 때요. 냉장고 다 털어서 딱 5방울만 떨어뜨리세요. 비빔밥 한 그릇은 뚝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객은 그렇죠. 이 좋아 보이는 상품을 나도 구매할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 이렇게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해되세요? 그죠. 다시 한번 다르고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세일즈 하시는 분들을 뵙다 보면 내 상품을 좋아 보이게 만들고 잘 설명하는 건 누구나 잘 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나의 설명을 통해 고객이 이걸 사게끔 만들고 있나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기억하시나요? 실감나는
세일즈 언어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내가 언어를 구사해야 똑같은 상품도 더 좋아 보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영감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아마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이제는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 세일즈 커뮤니케이션은 자 질문 1번 이성을 공략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2번 감정을 공략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3번 둘 다 공략하는 행위입니까? 예? 그래요? 예? 그죠? 감정? 그러니까 우리 디카페이님 지금 감정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공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대다수 외국에서 번역된 서적들을 보면 뭐 3대 7의 비율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거는 진짜 세일즈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세일즈 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객의 이성과 감정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성의 가면을 쓴 감정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신 분들 좀 끄덕끄덕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세일즈 하시면서 당신이 고객으로부터 받게 될 최악의 반응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권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고객님 커피 드세요 했는데 고객이 자, 어떤 반응을 보일 때가 최악의 반응일까요? 싫어요. 안 살래요. 비싸요. 무반응. 그렇죠. 거절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어찌 보면 충분히 관심도 있고 내 설명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는 고객에게 충실히 내가 뭔가를 설명했는데 고객의 입에서 요딴 반응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이 안 와요. 라는 말만큼 최악의 반응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일즈란 뭐라고요? 이성의 가면을 쓴 감정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자, 감정의 감자가 무슨 감자입니까? 느낄 감자죠. 그러니까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실컷 설명했는데 고객이 감이 안 와요. 이 소리 했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혀를 한번 칵 깨무셔야 돼요. 아, 내가 바쁜 고객 붙들어 앉혀놓고 또 감도 오지 않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고객의 시간을 흡입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중요합니다. 감이 오는 언어라는 건 뭐냐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오신 우리 교육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이 참치집을 운영을 하셔요. 운영을 하는데 이제 밖에 현수막에다가 최근에 뭐 일본 이슈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느껴지셨나 봐요.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내 딴에는 고객한테 고객님 참치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라고 써놨지만 고객은 어떨까요? 그렇죠. 감이 오진 않아요. 뭐 여기도 안심하라 그러고 저기도 안심하라 그러고.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하냐 이거예요. 그죠? 자, 표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고객님, 저희는 일본 오염수 방향과는 정반대. 지중해산 참치로만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 지금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글자도 몇 글자 더 안 썼어요. 그렇지만 그냥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는 이 추상적인 언어보단 저희는 일본 오염수 방향과 정반대 지중해 산의 참치로만 공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떠세요? 오, 여기는 보다 믿을 만한 참치, 믿을 만한 원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구나라고 느끼겠죠. 이해되신 분들만 자 하나 둘 셋. 아, 그죠.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셔 내가. 그죠? 저희는 주차장 면적이 널찍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객의 뇌리에서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아요. 왜? 여기도 널찍하다 그러고 저기도 널찍하다 그러고 다 널찍하다 그래요. 그럼 표현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죠. 고객님, 저희 주차장에는요. 문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고객의 뇌리에서는 야 뭐야 문콕이 없어? 야 굉장히 넓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언어만이 실감 언어가 돼요. 그리고 그 실감 나는 언어만이 고객의 결심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바꿔 이야기하면 고객의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왼쪽과 같이 추상적이고 그려지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주차장 면적이 널찍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입로도 넓어야 되고 뭐 주차 대수도 많고 차량 간격도 일정 간격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세일즈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이야기하려고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추상적 단어인 거예요. 그죠? 저희는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진입로도 넓고 차량 간격도 넓어. 주차 대수도 공간도 여유 있고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의 문장에 이걸 다 담아내려니까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라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뭐예요? 널찍합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10가지라면 다 버리셔야 돼요. 다 쳐내시고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그 한 놈만 콕 찍어서 짜잘쪼잔 찌질하게 쥐어 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의 뇌리에서는 이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 주차장인지가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하나 더 가볼게요. 참 맛있는 라면입니다.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한번 힌트 드려볼까? 좋습니다. 자, 채팅창에다가 내가 만약에 라면을 파는데 고객한테 그냥 맛있는 라면이다라고 하니까 고객이 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라면을 파는 세일즈맨이라면 자, 뭐라고 팔아야 고객이 이 라면 먹고 싶다. 저도 하나 주세요라고 할지 채팅창에 올려봐 주시죠. 나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올려봐 주시죠. 참 맛있는 라면입니다. 추상적이에요. 그려지지 않아요. 감이 오지 않습니다. 디카페인님 잘하셨어요. 학창 시절 학교 앞에서 먹던 바로 그 라면의 맛. 파김치와 함께 있는 라면? 그래요. 파김치와 함께 할 때 극강의 맛을 자랑하는 라면.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 라면은 한여름에도 완판되는 라면. 왜 이렇게 잘하시지 오늘? 다들 제 강의 한 번쯤 들으셨. 자다가도 눈이 번쩍. 노진이님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너무 과장 광고예요. 우리가 또 정직한 세일즈 하셔야 되잖아요. 자다가도 번쩍. 그건 좋습니다. 밥을 무조건 말아먹게 되는 라면. 누가 죽어도 모르는 자 이렇게 정성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죽어도 모르는 라면이라뇨. 라면 먹는데 옆에 누가 죽으면 큰일 나죠. 야간 불침번 끝나고 먹던 그 라면의 맛 여기까지. 와 오늘 소주를 부르는 라면. 오늘 자 지금 여기 채팅창에 답변 올리신 분들은 이제 저기 나가세요. 왜냐하면 됐어. 이제 저 오늘 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미 충분해요. 그렇게 가셔가지고 세일즈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과 되게 비슷한 답변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밥 말아 먹을 때 더 맛있는 라면. 그죠? 우리 일어나 돈 벌어야지님께서 밥을 무조건 말아 먹게 되는 라면이라고 하셨는데 저랑 약간 생각을 비슷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이 라면은 김치랑 먹어도 맛있고 혼자 먹어도 맛있고 둘이 먹어도 맛있고 뭐해도 맛있고 다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또 내 입에서는 욕심이 나가요.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추상적인 언어는 절대 고객의 뇌리에 아무런 그림도 그려내지 못하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 게 10개라면 그중에 한 가지만 갖다 쥐어 패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 김치랑 먹을 때 맛있는 라면, 해장 라면, 그건 너네 거 맛있다 해. 근데 있잖아. 밥 말아 먹을 때만큼은 우리 라면이 짱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순간 어때요? 고객의 뇌리에서는 이 라면의 맛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라면 면치기를 다 한 다음에 또 밥을 또 먹고 싶을 정도야 라고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 그 언어는 살아있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만 자 하나 둘 셋. 그죠. 사전에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는 거 봤는데 우리 저기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도 오늘 많이 수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객님 2,000원대 특약으로 상급병원 1인실을 보장합니다. 좋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럼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그죠? 구체적으로 메가커피 한 잔 값으로 병실 나 혼자 쓰세요. 라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건 고객의 언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실감나는 언어의 첫 번째 비밀은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려져야 돼요. 그렇다면 2,000원이라는 금액 그 숫자로 표현할 게 아니라 그럼 2,000원을 그려낼 수 있는 거에 뭐가 있을까? 오케이 메가커피 한 잔 값. 상급병원 1인실 보장 맞는 말인데 그려지지 않아요. 그죠? 병실 나 혼자 쓰세요. 라고 하는 순간 중요한 건 고객은 지금 내 앞에서 이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언젠가 입원하게 될지도 모를 그 병원이라는 공간으로 고객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지우기 힘든 얼룩도 깨끗하게 저희 리얼 세탁소를 이용하세요. 도 좋은데 그려지지 않죠? 그러면 자 질문. 지우기 힘든 얼룩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콕 찍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고객님 케찹에게 당한 와이셔츠도 새하얗게
라고 하는 순간 고객의 뇌리에선 선명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중요합니다. 아니 뭐야? 케찹에게 당했는데도 대문. 가만히 있어봐. 마스타드 소스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그렇지. 디카페이님 잘하셨어요. 김치 자국도 되겠지. 케찹도 되는데. 맞습니까? 뭐 간장은 말할 것도 없겠지. 그렇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새하얀 와이셔츠도 되는 거면 노란 원피스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그죠? 청바지는 말할 것도 없겠지. 검은색 스커트 아이 말할 것도 없겠지. 그죠? 근데 이거를 고객님 저희는 케찹도 되고 김치 자국도 되고 마스타드 소스도 되고 간장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고객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인내심이 없다라고 나도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우기 힘든 얼룩도와 같은 추상적인 소리로 자꾸 세일즈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짜잘하게, 쪼잔하게, 찌질하게 도려내셔야 돼요. 과연 나의 언어가 고객의 뇌리에 그림을 그려내는지. 되셨어요? 하나 더 가볼까요? 탁월한 지방관리 솔루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고객님. 흔들렸으면 지방입니다. 흔들리던 걸 안 흔들리게. 왜 친구 만나 반갑다고 막 손 흔들며 인사할 때 친구 저 팔뚝살 떨리던 거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으시죠? 그 흔들리던 걸 안 흔들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저희와 함께 하시죠. 라고 했을 때 고객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내요. 그죠? 또는 열심히 운동하시게끔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안 돼요. 그죠? 구체적으로 그려셔야 돼요. 그죠? 걷는 순간 강사가 욕박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오이씨 뭐야 여기는 엄청 빡세겠네. 야 진짜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제대로 몸 관리하려면 요 정도 가가지고 한번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유는 실감 나서 그래요. 그려져서 그래요. 그죠? 자, 고깃집을 운영하신다고 가정합니다. 맛있는 고기 원하시는 만큼 흡족하게 드세요. 명륜진사 갈비 뭐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얼마 전에 갔는데 저희 동네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흡족하게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역시 맞는 말이지만 표현은 추상적인 거예요. 바꿔볼게요. 고객님, 저희 매장은 일단 벨트 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고객은 매장 밖에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매장 밖에서 뭐 현수막에 걸려있는 광고 문구와 같이 맛있는 고기 흡족하게 드세요 라고 표현이 되지만 일단 벨트 풀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순간 고객을 이 실감나는 즉 그 바꿔 말해 그려지는 언어를 가지고 고객을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가족들과 맛있게 벨트 풀고 고기 먹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는 순간 우리는 기꺼이 그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만 자 하나 둘 셋. 그죠. 조금 더 제가 쉽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옷 살 때 생각하시면 돼요. 옷 살 때. 옷 살 때 어떻게 사세요? 매장 가셨어요. 갔는데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이 옷은 이렇다. 뭐 원단이 어떻다. 디자인의 패턴은 어떻다. 이 브랜드의 철학은 어떻다. 물론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판매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지 고객인 내가 그 옷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뭘까요? 그렇죠. 그 옷을 입고 내가 어딘가에 가서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내가 이 옷을 입고 어떤 활동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선택한다니까요. 맞나요? 저도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거 되게 비싼 옷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제일 비싼 옷이에요. 그래요. 근데 보시면 예쁘죠? 이런 예쁘잖아요. 그래서 안 예뻐요? 그죠? 검은색 잠자리, 벌 모양, 얼마나 예뻐. 근데 제가 이렇게 옷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나도 어쨌든 세일즈 강사인데 남들 앞에 섰을 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딱 마이크를 잡았을 때 내 마이크 옆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 잠자리의 그림. 그래서 그냥 남들 똑같은 강사들이 입는 평범한 정장이 아니라 이런 걸 입고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세련됐다라고 인지하지 않을까라는 그 장면을 그리면서 그 옷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또는 흰색 블라우스 하나를 사도 예를 들어 내가 뭐 얼마 뒤에 있을 학부모 총회에 가요.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사요? 그래, 학부모 총회인데 너무 그지같이 하고 가면 우리 애가 엄마 왜 그러고 왔냐 그러겠지. 그렇다고 또 너무 꾸미고 가면은 주변에 다른 엄마들이 저 엄마는 유난이다 또 이러면서 나를 뒤에서 씹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한 날 백화점 매장을 지나다가 흰색 셔츠를 봐요. 근데 보는 순간 그림이 막 그려져. 저기다가 얼마 전에 샀던 청바지에다가 바지는
롤업 2단 정도 올려서 흰색 스니커즈 신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백 하나 매주고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그다음 모자는 안 써도 되겠다. 와 같이 나는 지금 백화점 매장에서 이 옷을 살까 말까 고민하지만 그걸 사게끔 결심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렇죠. 내가 그 옷을 입고 어딘가를 가요. 어디죠? 아이들 학부모 총회 가서 다른 엄마들과 나란히 서 있었을 때 돋보일 수 있을 만한 내 모습이 잘 들으세요. 그려지는 순간 우리는 그 옷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세일즈하는 당신도 그렇게 뭔가를 산다니까요. 그림을 그리면서. 근데 정작 그분한테 세일즈를 하시라 그러면 고객의 뇌리에 그림을 그려낼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우리 건 이렇다, 품질이 이렇다, 다른 데 건 쓰레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고객의 뇌리에서는 절대 선택할 가능성이 없더라는 거죠.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화제의 예쁜 디자인 요즘 완전 핫해요. 추상적 단어 일색입니다. 인스타그램 태그만 딱 10만 건 해버리는 순간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강력한 그림을 이야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프라이팬은 세척이 완전 편합니다. 보다도 고객을 자 질문 프라이팬 어디서 써요? 주방에서 쓰죠. 그럼 내가 프라이팬을 잘 팔고 싶으면 고객의 머릿속에다가 주방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고객님 계란 후라이가 눌러붙어도 물로만 쓱 끝 하는 순간 뭐요? 나는 내 입으로 이 프라이팬이 세척이 편하다, 오래 쓸 수 있다 이딴 소리 한마디도 안 했죠. 하지만 그 프라이팬은 그런 프라이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림이 그려지니까. 정말 조용한 마사지기입니다. 소음 걱정 일랑 뚝. 좋은데 추상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도서관에서도 쓰세요. 옆에서 눈을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 마사지기 매장에 있는 고객을 중요해요. 머릿속으로 어디로 보내버려요? 그렇지. 도서관으로 보내버리세요. 심지어 거기서도 쓸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꾸 숫자로만 설득하는 데시벨이 몇 데시벨이다. 추상적으로 조용하다라고 하는 순간 고객의 뇌리에선 그려지는 게 없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정리. 자, 보셔야 돼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이 문장 10초간 우리가 정독하겠습니다. 보면서 음미하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10개를 설명하려고 10개를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준비한 10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줄 정도로 고객은 인내심이 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추상적인 말 일색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 오늘 오셨으니까 연습하실 거예요. 연습하실 건데 뭘 연습하실 거냐면 지금부터 채팅창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내 언어가 그간 추상적이었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지금부터 저랑 연습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오늘 저기 그냥 저희 무료 특강이지만 오셔가지고 놀다 가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야심한 밤에 귀한 시간 내셨잖아요. 저랑 같이 실습도 하시면서 훈련도 하셔야 돼요. 세일즈는 훈련이에요. 세일즈는 훈련이에요. 자 예를 들어 자 이런 겁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가셨어요. 예? 되셨어요? 뭐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가셨어요. 자 갔는데 커플 매니저가 당신한테 이상형을 물어봐요. 고객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자, 그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이상형을 소개한다면 나는 어떻게 나의 이상형을 소개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대신에 주의사항 2가지.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셨죠? 구체적이어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다음 2번째, 외모 말고 성격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격. 제가 원하는 이성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샘플 예를 좀 들어볼게요. 배려심 깊은 남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배려심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배려심 있는 남자란 어떤 남자인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요 닭다리 2개를 저에게 다 양보하는 분이요. 이해되셨습니까? 요 정도는 그려야 내가 원하는 이상형, 즉 그 내가 생각하는 배려가 어떤 모습인지 그 커플 매니저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됐죠? 착한 여자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요. 그녀의 친구들 6명과 함께. 왠지 남자는 나 혼자예요. 계산도 내가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던 찰나에 그녀가 저의 팔목을 붙들고 화장실로 끌고 가. 그렇지. 그러더니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내 바지 뒷주머니에다가 자 뭐를 꽂아줘요? 그렇지 카드.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 응? 아니 적립 카드가 아니라 그것은 나쁜 분이네요. 응? 그렇죠.
염치 없는. 여러분 여자도 양아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자, 그렇죠. 그 상황에서 카드인데 요렇게 새까만 블랙 카드를 빡 꽂아주고 가는 분 이랬어요. 이분 어떤 분이에요? 착해요. 또 센스 있어요. 또 배려심 있어요. 또 어디 가서 내 남자 기죽는 꼴은 또 못 봐요. 또 친구도 6명 있는 거 보니까 사교성도 좋은 것 같아.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제 이상형을 이야기할 때 착하고 센스 있고 배려심 있고 남자 기살려 이딴 소리 한마디도 안 했죠. 그냥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친구 6명 검은색 카드 빡 끝 하는 순간 100마디 말보다도 강력한 한 장의 그림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고객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케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많이 올리셨네요. 자, 하나씩 다 볼 거예요. 채팅창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형, 누가 나의 이상형을 물어보면 나는 내 이상형의 성격을 뭐라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올려주세요. 자, 남은 시간 1분 뒤에 마감하겠습니다. 1분 뒤에 오늘 가장 그려지는 이상형을 설명하신 분께는 예고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세일즈 살롱의 또 언익스펙티드 어뮤즈먼트 캠페인의 일환으로다가 저희 또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40초. 잘하시네요. 자, 남은 10초 마감하겠습니다. 10초 뒤에. 자, 1987 살롱드보트 헤어님은 왜 또 메시지를 취소하셨어요? 왜 올리다가 그래요. 자, 1987 65 43 21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올리신 분들 위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우리 저 두리님께서 가장 먼저 올려주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아빠 같은 사람이 좋아요. 저희 아빠는 어깨가 넓고 듬직해요. 엄마랑 아침마다 베란다 커피 테이블에선 커피를 같이 마시고 항상 엄마가 힘들 땐 아빠가 같이 힘든 날이어도 웃는 모습으로 엄마 기분을 업시켜주는 다정한 사람.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그려졌던 표현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 그려졌어요. 베란다 앞 커피 테이블에서 커피를 같이 마시고 이런 부분들 그려졌거든요. 잘하셨고. 그다음 디카페인님께서 식당 웨이터의 잘못에 웃으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 잘하셨는데 조금 더 그 웨이터의 잘못이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웨이터분이 실수로 음식을 가져다 주시다가 그 바지에다가 그 음식 국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이 남자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탁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잘하셨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착해요. 배려심도 있어요. 여유도 있습니다. 너그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상형을 이야기하는데 착하고 센스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요 라고 했으면 안 되겠죠. 너무 잘하셨어요. 꾸구국님께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실수로 여권을 두고 와도 괜찮다고 차분하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거나 놓쳐도 다음 항공기를 잡아줄 수 있는 분. 잘하셨. 꾸구국님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죠? 있어서 남편이 난리를 쳤나 보죠. 그래서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 르차도남 TV님께서는 좋은 곳 맛있는 건 내가 좋아할 만한 걸 보면 보고 싶다고 전화하는 여자.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았어요. 그래서 르차도남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 조금 더 해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정성희님은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관식이 같은 남자. 잘하셨고요. 최현식님 잘하셨습니다. 한라산을 가도 웃으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분. 이분 어떤 분인가요? 그렇죠. 건강하세요. 또 긍정적이세요. 그렇죠. 도전 정신도 있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공인중개사 팡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상형은 일단은 나의 말에 공감. 근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공감. 공감이란 말도 좋긴 한데 사실 그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반응해주는 사람이요? 라고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소소로고님도 제 단점을 커버해주는 사람도 좋긴 한데
단점이 제가 뭔지 몰라요. 소소로고님의 단점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남들 앞에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해주는 사람이요라고 해야 되겠죠. 잘하셨고 찬스메이커 조찬스님 잘하셨어요. 대박. 짜파게티 한 개 끓여서 나눠 먹는데 마지막 한 젓가락 양보해주는 여자. 잘하셨어. 그냥 2개 끓이세요. 그걸 뭘 그렇게 또 젓가락 가지고 목숨을 거시고 잘하셨어요. 일어나 돈 벌어야지님. 가만히 있어도 늘 잇몸이 보이는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 잘하셨고요. 유병주님 야구장 놀러가서 같이 응원가 부르면서 신나서 맥주 한잔 사줄 수 있는 여자. 잘하셨고요. 상훈강님 양말 뒤집어 벗어두면 웃으면서 뒤집어주는 여자. 그냥 이것도 양말 본인이 뒤집으세요. 왜 양말까지 그래요. 잘하셨어요. 소우배님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 합리적이지 않아도 되니 새우축제 가자 하면 바로 쏴주는 낭만을 소우배님 잘하셨어요. 여기 그려졌어요. 새우축제 가자 하면 바로 쏴주는 낭만. 그죠? 아마 현재 같이 사시는 분이 새우축제 가자 그랬는데 그거 비싸. 그거 이랬나 봐요. 그죠? 잘하셨습니다. 헤어지세요. 잘하셨고요. 잘하셨고. 그 밑에 젤렌팡님 주말에 누워서 쉬다가 갑자기 계획이 없던 외출 같이 해줄 수 있는. 잘하셨고요. 조소로거님 저는 좀 급한 성격이라 혼자서 바쁘게 움직일 때가 많은데 그 사람은 항상 한 박자 느긋하게 바라봐줘요. 제가 실수해도 다그치지 않고 괜찮아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고 말해줘서 같이 있으면 제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올리신 분들 위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자 한번 위에 올려볼게요. 가장 전 좋았던 분 저 요거 되게 좋았어요. 자 어디냐면 조금 내려주세요. 어디였더라? 요거 제가 못 읽었네요. 주령님. 결혼 후에 몰래 지른 명품을 들켜도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신 사람. 이분도 최근에 뭘 들켰나 봐요. 잘하셨습니다. 다들 개인의 경험담들이 나오네요. 저는 이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찬스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짜파게티 한 개 끓여서 나눠 먹는데 마지막 한 젓가락 양보해 주는 분이래요. 잘하셨습니다. 딱 그려졌습니다. 우리 조찬스님, 찬스메이커 조찬스님께는 저희가 기프티콘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진이 지금 세일즈 살롱 카카오톡으로 이름과 연락처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서 요 방금 올려주셨던 내용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어쨌든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왜 이 늦은 시간에 오신 분들한테 갑자기 이상형을 물어보느냐.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형을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해보시니까 느끼셨죠? 그러면 세일즈를 하실 때도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되냐면 내 이상형을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고객에게 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셔야 돼요. 그냥 단지 이런 겁니다. 단지 이래서 좋습니다. 저는 단지 이런 상품이라서 추천해요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고객의 뇌리에다가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좋은 것들이 이렇게 당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바꿔줄 겁니다라고 그려주셔야 돼요. 마치 뭐처럼 이상형을 소개하듯이. 이거 이해되신 분들만 하나 둘 셋. 끄덕끄덕 됐나요? 그래서 항상 내 상품과 서비스를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요. 이상형을 소개한다라는 방금 하셨던 이 연습 그대로 고객에게 한번 건네보시죠. 자, 정리합니다. 결국 실감나는 구체적인 표현만이 고객의 결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간 고객에게 세일즈 화술, 세일즈 화법이라는 명목 하에 말씀화로만 화술을 구사하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무료 특강 세일즈 언어의 비밀을 수강하신 분들께 있어서 화는 더 이상 말씀화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화? 그렇죠. 그림화로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고객의 뇌리에 그림을 그려내는가. 실제 세일즈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보셨다고 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가 컨설팅한 브랜드입니다. 위블로라는 명품 시계 브랜드예요. 보통 뭐 제일 싼 거 그냥 어지간히 하면 3,000 소박하죠. 그래서 조금 괜찮다 싶으면 6,000 괜찮죠. 비싸면 1억 뭐 이렇게 하는 시계 브랜드죠. 제가 여기 계신 매니저님들 모셔놓고 그림 막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 시기의 무브먼트가 어떻다, 이 시기의 원산지가 이렇고 기술력이 이렇다, 디자인과 브랜드의 철학이 이렇다라는 이야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고객이 예를 들어 6,000짜리 시계를 차요. 여기다가 되세요? 그 시계와 함께하는 고객의 미래를 그려주라 그랬어요. 실제 그때 제가
코칭해드렸던 멘트들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 좋아요. 고객님, 업무상 미팅하셔도요. 고객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으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위블로 시계를 착용하시는 당신께선 다른 분들이 당신의 차가 궁금해질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 30년 뒤에 따님에게 선물하세요. 엄마의 시간이 이 하나에 다 담겼노라 설명하시면 아마 30년 뒤에 따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할 것 같은데요. 이해되세요? 지금 고객은 시계 매장에 있지만 어디로 보내버려요? 30년 뒤에 딸과 함께 그 시계에 얽힌 스토리와 사연을 이야기하는 그 엄마의 모습이 그려지는 순간 고객은 기꺼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 여기다 한번 보세요. 이 시계 특징 중에 하나가 밴드를 이렇게 시계 줄이죠. 끈이죠, 끈. 이 끈을 다양하게 교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단지 그냥 저희 시계는 다양한 밴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러면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고객님 밴드 7개 정도 구입하셔서 월화수목금토일 빨주노초판 한번 매일 바꿔주세요. 아마 달력 안 보셔도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순간 고객은 지금 시계 매장에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자기 집 드레스룸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맞춰서 그죠? 이 그려지는 순간 고객은 이 가치를 느끼더라는 거죠. 다른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정말 수천만 원으로 호가하는 명품 시계 역시 단지 이 시계가 이렇다 저렇다 무브먼트가 어떻다 기술력이 어떻다로 팔 게 아니구나. 이 시계를 선택한 고객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내가 그려주었을 때 고객은 내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과제 한번 드려볼게요. 채팅창에다가 사실 이거 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제가 30분 넘는 시간 동안 오늘 오신 분들의 머리를 제가 이렇게 좀 열어드린 거거든요. 자, 마지막 과제예요. 고객이 아까 보셨어요? 요 시계 요렇게 멘트 만드는 것처럼 나의 제안, 나의 상품, 나의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이 앞으로 보게 될, 앞으로 누리게 될 한 장면을 당신의 언어로 한번 그려봐 주세요. 그래서 고객님, 저희 건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하라는 거 아시잖아요. 당신의 미래엔 이런 그림이 펼쳐질 겁니다. 이런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라는 걸 지금부터 한번 그려봐 주시죠.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올려주세요. 우리 요번에도 커피 쿠폰 보내드려도 돼요? 그래요. 오늘 좋아요. 오늘 저희 세일즈 살롱 리얼 세일즈 강의도 무료로 커피 쿠폰도 무료로 에라 모르겠다 막 뿌립니다. 자, 얼른 올려주세요. 자, 내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이 누리게 될 하나의 장면 갑니다. 너무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한마디의 말에도 과연 그 언어가 그림을 그려내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올려주세요. 자, 올리시면 제가 올리신 대로 바로 읽어드려 볼게요. 공인중개사팡님, 고객님, 이 건물을 매수하시게 되면 당연히 월세를 받으시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도 조금 조심. 안정적인 생활 추상적이에요. 어떤 게 안정적인 생활인지 그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가셔서도요, 메뉴판에 가격표 보지 않고 메뉴의 이름만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게 안정적인 건가요? 그렇죠. 옷 하나를 사러 가셔도 가격 태그 안 열어보시고 디자인만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게 안정적인 걸까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차량을 구입하셔도 구매하실 때 연비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으실 수 있을 정도.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쓰신 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자녀분들과 정말 좋은 유대를 가지고 계시지만 성인이 되고 다 큰 자녀분들이 더 존경하는 분들로 보다는
이해되시죠? 최소한 1년에 자녀들이 몇 번 이상 방문하게끔 만드는과 같이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 그려주셔야 돼요. 하여튼 너무 잘하셨어요. 디카페이님, 병원 복도에서 막막한 한숨이 아닌 안도의 한숨을 쉬실 수 있게. 아마 보험 영업 분야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셨어요. 누구는 병원 복도에서 아휴 어떡하나 한데 우리 고객님은 안도의 한숨. 아휴 그래도 이 보험이 있었으니 다행이지라는 너무 잘하셨어요. 고객은 지금 보험 상담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 뭐 그곳이 카페가 됐든 사무실 공간이 됐든 이 앞에서 나와 이야기 나누지만 고객을 지금 병원 복도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주하님께서 제니의 직각 어깨와 김연아 같은 강한 코어 복부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필라테스. 어우 잘하셨어요. 직각 어깨와 김연아 같은. 근데 이것도 보세요. 직각 어깨도 좋은데 조금 더 그려주세요. 예를 들어 고객님 적어도 이전처럼 백팩이 흘러내리는 일은 없게끔 해드릴게요와 같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직각 어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 어깨가 좀 이렇게 좁고 이렇게 처져 있어서 자꾸 가방 멜 때 막 이랬거든. 근데 오늘도 보니까 백팩 메고 오셨더라고요. 백팩 메실 때 적어도 가방이 양옆으로 흘러내리는 일은 없게끔 해드릴게요라고 하면 고객은 그렇죠. 그려지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주령님께서 오늘 선택하신 연금으로 노후의 자녀분들께 용돈 달라는 말씀하실 일 없으실 거다. 잘하셨어요. 또는 고객님 노후에 손주분들 학교 입학할 때 그죠? 제일 비싼 브랜드 가방 사주실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게끔 도와드릴게요. 라든지 그죠? 잘하셨고 살롱드 보떼 헤어님 고객님 지금 머리카락이 타서 펌이 두려우신데 수제 펌을 하게 되는 순간 탄머리가 잊혀지실 거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제대로 이해가 되었다 해주셨고 노진이 피부연구소 소장님 동창회 가시면 음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 모두 우리 회원님 얼굴만 쳐다보실 거예요. 어우 잘하셨어요. 그려지네요. 야 너 뭐 했냐? 아닌데 뭐지? 그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 읽어드리는데 자꾸 메시지를 취소하시네. 그래요. 소우배님 기껏 맛있게 내려놓고 업무 처리하느라 애들 밥 먹이느라 다 식은 커피 드신 적 많으시죠? 네. 진정한 커피는 식어도 맛있어야 됩니다. 저희 커피는 식어도 맛있는 커피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식어도 맛있는 커피 잘하셨어요. 그러셨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만트럭 안대원 지점장님 저희 트럭 파세요? 오 그래요? 저희 트럭 구입하시면 주유소 자주 안 가서 연료통 위치 자꾸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어우 잘하셨어요. 트럭이 연비가 엄청 좋은가 봐요. 잘하셨어요. 지금 드시면 저희 트럭은 연비가 좋습니다. 이런 소리 안 했잖아요. 주유소 가셔서 연료통 위치 자꾸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오 그래요? 라고 그려졌죠. 강지석, 팀장님 오셨네요 오늘. 네, 반갑습니다. 작년 여름 너무 더웠죠. 곧 무더위가 또 찾아올 텐데 쿠쿠 얼음 정수기와 함께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냉동식 열어보실 필요 없이. 자 여기서 자 팀장님 갑작스러운 상황 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려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갑자기가 아니라 그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그 넉넉한 얼음으로 뭘 하실 수 있을지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단지 넉넉한 얼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그 얼음으로 뭘 할지까지 그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르차도남 TV님 이제 한 달에 주유소는 한 번만 가셔도 된다. 귀찮게 두 번 가지 마세요. 잘하셨습니다. 소소로고님 고객님 거실에 앉아있다가 가끔 가슴이 뻐근할 때가 있습니다. TV는 그냥 아무 드라마가 흘러가고 씻긴 아이는 방에서 놀고 있는데 무심코 아이가 있는 방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고객님은 혹시 내가 없으면 말씀이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혹시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뭘로 살지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제 말이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 이 선택이 고객님께서 가족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약속이 될 거다. 잘하셨어요. 그려줬습니다. 고객을 집으로 보내보셨어요. 현재 한국 MG와 함께하는 생생한 하루를 경험할 수 있다. 외국인 투어? 이런 쪽으로 세일 잘하세요? 오, 잘하셨습니다. 한국인 MG와 함께하는. 근데 생생한 하루 조금 조심스러워요. 어디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뭘 먹고 누구랑 어디를 가는지 짤막해도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생생한 하루라는 추상적인 언어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일어나 돈 벌어야지님 볼게요. 자동차 사실 때 어떤 거 보세요. 제 상품은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명도 지켜주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을 소중한 누군가도 지켜줄 겁니다. 누구도 잘 설명해주지 않지만 묵묵히 생명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까지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올리신 분들 위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선물 한번 드린다고 했죠. 한번 올리면서 한번 볼게요. 올려서 자 어떤 분 드릴까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아서 쭉 내려볼게요.
좋습니다. 저 이분 드릴게요. 위에서 그 직각 어깨 이야기해 주신 분. 왜냐하면 내용 하시려고 하는 바가 뭔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팁을 드리면서 아까 이제 배낭이 흘러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 근데 또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어제 TV를 보는데 저기 제니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였죠? 프로그램 생각이 나. 유키즈 제니가 나오는데 딱 그 생각이 들면서 아 맞다 그 친구 어깨가 직각 어깨였지. 그러면 고객의 뇌리에서도 만약에 고객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장면이 되게 그려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니님께도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다시 돌아와 봐주시고요. 결국 실감나는 세일즈 언어의 비밀이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이 오는 언어, 그려지는 언어로 소통하셔야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사전에 제가 이제 세일즈 살롱 고해성사라고 고민 해결 성공 사례로 나아가는 그죠?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두 분만 제가 선정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헤어뷰티 업종에 계신 김모란님 같이 한번 보세요. 이건 아마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당연하겠지만 그죠? 나름의 그릇이 있는 건지 저는 돈도 좋지만 돈과 고객 만족이 더 우선시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술을 하실 때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마음에 뭔가 그죠? 짐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고민은 아마 꼭 우리가 헤어 뷰티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모란 님께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그 세일즈는요. 지식의 높이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뭐냐면 확신의 깊이거든요. 확신의 깊이. 근데 지금 우리 김모란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이분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더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라는 이 직업에 대한 소명과 사명은 너무 투철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 던지세요. 뭐냐 하면 첫 번째, 내가 뭔가를 권했을 때 그리고 고객이 나의 제안을 수락했을 때 고객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첫 번째, 있으세요? 오케이. 두 번째, 내가 뭔가를 권해서 이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죠?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그렇죠?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 제가 방금 드렸던 그 두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그건 아닌데요. 제가 뭔가를 권했을 때 그게 고객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파시면 안 돼요. 그런 상품은 파시면 안 돼요. 근데 역으로 제가 방금 드렸어요. 이걸 통해 고객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역으로 그건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권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벌써 권할까 말까? 요즘 비싼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 편하게 드릴게요. 고객도 눈치 까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안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 근데 중요한 건 고객이 당신이 제안하는 걸 수락해서 그게 뭐 시술이 됐든 뭐가 됐든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저 진작에 할 걸 그랬어요. 저도 그냥 제 피부 그냥 이렇게 천에 벌어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예뻐지네요. 저도 저를 더 아껴줘야겠어요.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면 자신 있게 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어쨌든 우리 헤어뷰티 업종 계신 김모라님 좋은 분이신 건 분명합니다. 다만 더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시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 올려주신 분 계셨어요. 온라인으로 판매 수익에서 확 끌 수 있는 세일즈 문구라든지 오프라인에서 더 적극적으로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멘트나 클로징. 요거는 제가 이 시간에 답변은 못 드리고 마치 저랑 짠 것처럼 계획된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네, 언제죠? 날짜가? 월요일이네요. 그죠? 5월 12일 내일 모레 저희가 수원에서 오프라인 세일즈 살롱 시즌2 합니다. 혹시 그때 참석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그분들께 한번 오셔서 요 강의도 꼭 한번 수강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셨죠? 갑자기 광고가 되네. 그러네요.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참석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그래서 시즌 1에서는 세일즈 전공법 1탄이었거든요. 1탄. 근데 2탄에서 마침 우리
그 질문 올려주신 분께서 딱 원하시는 주제예요. 어떻게 내가 자신 있게 고객을 결심하게끔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클로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력한 팁들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시즌 1과는 조금 달라진 거 아시죠? 신청 방법은 저희가 채팅창에 지금 올려드릴게요.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법, 제안법, 응수법이라는 세 가지 클로징 전공법을 가지고 7시에서부터 9시까지 2시간 제가 강의 이어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9시부터 9시 20분까지는 저희 리얼세일즈의 대표 운영진들, 저보다 사실은 더 세일즈에 탁월하신 분들이고 현장 경험 풍부하신 우리 3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크쇼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에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저희가 진행을 해요. 시즌 1 때는 저희가 못했었는데 당일 참석하시는 수강생 중에 저희가 또 이 럭키드로우 돌립니다. 그래서 세 분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드려요. 괜찮죠? 엄청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재미있는 시간도 마련을 합니다. 더욱이 시즌 2 참여자에게만 저희가 또 세일즈 문법, 핸드북, 이거 워낙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냐, 따로 돈 내면 팔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요, 저희도 정한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2 강의 참석하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세일즈 문법 핸드북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런 굿즈들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스티커라든지 또 세일즈 살롱의 로고가 박혀 있는 볼펜, 요것도 선물로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티커도 선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요 세일즈 문법 책자도 선물 드리고, 노트도 드리고, 그래서 오셔서 많이들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 만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갑자기 사실은 이렇게 무료 특강 기획하면서 오늘 와주신 분들께 조금 혜택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회의를 해서, 자,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9시부터 벌써 1시간 지났네요. 지금부터 딱 11시간 동안만 저희가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10% 할인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오늘 좋은 혜택 통해서 저와 함께 직접 얼굴도 보시고 영감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수원에 오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광고하는 김에 조금 더 광고할게요. 요거는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온라인 클래스. 메이크로 시작하는 자동화 첫걸음. 저희 세일즈 살롱, 리얼 세일즈도 현재 저희 세일즈 살롱의 유민균 팀장입니다. 유민균 팀장. 제가 아는 이쪽 분야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당신이 꼭 프로그래머가 돼야 되고 뭔가 내가 전문가로서 이게 아니라 정말 쉬운 이야기들을 드릴 겁니다. 코딩이 필요 없다는 게 노 코드잖아요. 노 코드로서 자동화하는. 그래서 내가 고객에 문의해도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도 이렇게 보내고, 뭔가 고객한테 내가 설문이 필요할 때 이렇게 또 보내고, 메일도 발송하고. 그래서 자동화가 왜 필요한지, 특히 오늘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1인 영업하시는 분들,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 인건비가 또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 직원을 하나 뽑아야 되나, 어디 내가 그죠 전문가 집단에 이걸 의뢰를 해서 매월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혹여라도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강의 꼭 들으세요. 오셔서 정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툴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들, 그 다음에 개인적인 휴먼 터치들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영감들 많이 얻을 수 있는 클래스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딱 하나. 구글 계정 갖고 계시죠? 그래서 무료 구글 계정 가입해 두시고 오시면 무료 사용 가능한 툴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들으셔서 올 한해 인건비 많이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5월 22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때도 이제 줌으로 저희가 이제 라이브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주제는 가격 인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건 너무 속상해요. 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가격을 자꾸 인하하는 과정에서, 그죠? 나도 죽고 그잖아요. 그죠? 자꾸 상품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품질은 낮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고객의 불만은 또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자꾸 이 가격 할인으로 인한 악순환의 무한 반복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가격을 인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가격을 인상할 때 어떤 팁들을 썼을 때 고객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온라인 라이브 줌으로 목요일 저녁 9시에 또 마찬가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이 신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귀한 시간 내어서 와주신 만큼 많은 영감들 얻으셨죠? 영감들 얻으셨죠? 그래서 그 영감들 중요한 건 그래요. 세일즈는 그냥 단지 듣고 보는 것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을 내가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가족과 대화하실 때든 주변의 지인과 대화하실 때든 이전까지는 내가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전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을 이 상대에게 설사 그게 고객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감이 오는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죠. 그리고 그 당신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글로 표현될 때 고객 역시 결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세일즈 살롱과 늘 함께 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